헤어라인, 뭐 M자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앞머리가 좀 많이 올라가신 분, 아니면 원래 헤어라인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이 제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는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식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모발 이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없죠. 하도 방송에서 탈모랑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많이 다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모발 이식은 어떤 분이 해야 효과적이냐,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죠. 엄청나게 이제 헤어라인도 많이 올라가고, 종소리도 많이 약하고, 누가 봐도 심한데, 그냥 사는 분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정상인데 이식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분은 그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헤어라인, 뭐 M자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앞머리가 좀 많이 올라가신 분, 아니면 원래 헤어라인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괜찮은데 탈모가 진행돼서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이 제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영gun모라고 해서 거의 평생 유지가 잘 되는 이 머리카락을 심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거나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잘 되는 편리성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정수리 이식을 하러 오신다 이러면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의사가 잘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상 밀도가 100이면 거의 50, 웬만하면 40도 안 될 때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아요. 정상이 100인데 자기 한 7, 80 수준이다. 이래서 2, 30이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한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거죠. 비용은 많이 치렀는데 몇백만 원 들였는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속상하겠죠. 그죠? 정수리 같은 경우는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식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상 밀도의 40%도 안 된다고 느낄 때 상담을 가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나쁠 때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정수리 모발 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모발 이식할 때는 반영구모, 나이가 들면 뒷머리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주 심한 탈모 아저씨들 보면은 이 전체는 다 없어도 옆머리 뒷머리는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일반모고 이게 영구모입니다. 그래서 영구모로 옮겨 심으면 영구모 성질을 갖고 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영구모, 약간 나이가 많으면 이 뒷머리 옆머리도 조금씩 얇아지고 일부는 좀 빠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나이가 아주 8, 90이 돼도 남아있을 정도로 튼튼한 머리예요. 그래서 심은 머리는 웬만하면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심을 때 너무 이제 한꺼번에 많은 모수를 심으면, 대량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일부 연구모가 되는 레벨이 있어요. 약적으로 양쪽 귀에서 레벨이 귀에서 4cm까지 돼 있는데, 너무 많은 모수를 한꺼번에 심게 될 때는 의사가 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분한테 해주기로 한 모수를 채우기 위해서 연구모 더하기 일반모도 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모는 안 빠지는데 일반모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워낙 약해진 사람, 이런 사람도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피가 딱딱하게 흉터처럼, 겉으로는 흉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씹어보면 벌써 섬유화가 많이 돼 있어서 딱딱하게 이분 많이 못 자라고 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한 3년 있다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머리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 우리가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병원이 제일 중요한데요. 병원에서 일단은 철저한 소독이랑 그다음에 수술 전후 관리를 통해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면 대부분 환자가 특별한 관리를 안 해도 염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게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수술도 아니고 여러 팀이 와서 한 수술을 할 때 최소한 30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 머리카락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것도 바꾸고 우리 할 때 한 모공에 하나, 두 개짜리 번갈아서 심고 여러 가지 조작이 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몸이 좀 약하거나 염증이 취약한 분들은 여드름처럼 노랗게 고름 같은 게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빨리빨리 돼서 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걸 빨리 못해서 만약에 좀 오랫동안 간다. 그러면 이식모가 잘 생착을 잘 못합니다. 모낭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 관리가 중요하고요. 염증 관리는 언제까지 하냐? 보통 수술하고 두세 달 정도까지는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식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모낭세포가 생착하는 시기입니다. 모낭세포에 생착하는 시기는 이론적으로는 3일이에요. 3일. 근데 넉넉 잡고 우리가 열흘 정도는 염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모낭세포에 손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